안녕하세요. 네, 트렌드 코리아 TV 구독자 여러분, 오늘은 21, 39, 저희 신간의 이제 또 흥미로운 에피소드 하나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최지혜 박사님, 오늘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. 네, 맞습니다. 네. 권 박사님은 친구를 좀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. 일단 가장 친한 친구 3명을 좀 떠올려보고 이 친구들과 내가 어떻게 만나서 친해지게 됐는지 이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. 제가 질문을 들으니까 생각이 난 건데, 일단 가장 친한 친구 이렇게 떠올리면, 대학 동기? 네, 이런 대학교 친구가, 네네, 떠오르고요. 요즘에 이 베프라고 하는 네. 친한 친구라는 개념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. 맞아요, 네네네. 맞아요. 요즘에 그 SNS나 아니면 제 주변에서도 뭐 이렇게 지인 모임이나 이런 데 가보면 나는 친구 없어. 저는 친한 친구 없어요. 이렇게 네네네.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네. 그게 뭐 나의 인간관계가 좀 부족해서 그런가?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사실 저도 떠올려보면은 네. 그렇게 친한 친구가 있나? 싶거든요. 네. 근데 요즘 되게 이런 현상이 좀 일반적이게 네. 되지 않았나 이런 네.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이 사전에서 친구라고 하면은 이제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래인 사람을 낮추거나 친근하게 이르는 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. 그러니까 친구라는 이 말 뜻부터 비슷한 나이를 네, 가리키고 그러네요. 이제 어릴 때부터 긴 시간을 함께 보내거나 이제 나의 유년과 흑역사를 공유하는 네, 그런 이제 개념을 이제 친구가 함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말씀해주셨다시피 2030 세대에게는 친구가 반드시 이제 동갑이거나 혹은 뭐 같은 학교 출신이거나 뭐 이렇지 않은 경우도 우리가 좀 종종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찐친의 개념이 좀 사라지고 있다. 베스트 프렌드의 개념이 좀 사라지고 있다. 그래서 이 관계가 다변화되고 있다. 좀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. 예전에는 사람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친한 친구랑 새벽에 도서관도 같이 갔다가 시간표 맞춰가지고 네네, 맞아요. 수업도 같이 듣고 공강도 맞추고 그래서 끝나고 나면 집에도 같이 가고 같이 술도 마시고 네. 쇼핑도 가고 정말 한 명이랑 모든 것을 이제 네. 베스트 프렌드랑 모든 것을 다 했다면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. 분초 사회잖아요. 근데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 친구랑 만날 약속을 잡기가 좀 쉽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친구가 사람 중심이 아니고 기능적으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친구 따로 있고 수업 듣는 친구 따로 있고 또 코노 가는 친구 따로 있고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이 기능이나 목적에 따라서 관계가 좀 다양해지는 그런 좀 현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바로 저희가 예전에 트렌드 코리아에서 말씀드렸던 인덱스 관계. 맞아요. 그 저희가 인덱스 관계에서 얘기했던 게 인덱스가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하는 색임이잖아요. 네. 그것처럼 이 목적에 따라서 이제 관계도 뗐다 붙였다 한다. 이제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관계의 목적이 다양해지면서 친구의 정의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나이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이 공통 분모, 같은 목적 이게 훨씬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목적에 따라서 이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일종의 좀 경험 메이트가 친구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럼 보통 어떤 공통 분모, 어떤 경험들이 나오게 되나요? 네. 저희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특히 2030 여성들에게는 운동이나 덕질 이게 중요한 키워드로 좀 부상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친구 혹은 내가 뭐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가 같다거나 뭐 캐릭터가 같다거나 했을 때 이제 같이 덕질할 수 있는 친구. 그래서 좀 특이한 점이 오프라인으로 모이기도 하지만 온라인 콘텐츠 중심의 모임이 많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. 네, 그러면 뭐 오프라인도 있고 온라인도 있고 어떻게 그럼 이런 관계들이 만들어지게 되나요? 네네. 그 친구 범위가 유연화되고 있다, 다변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사귀는 방식도 사실 다양해지고 있습니다.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예전에는 친구라고 하면 같은 학교를 다니는 사람, 같은 지역에서 자란 뭐 이런 어떤 대상만 친구로 사귈 수 있는 수단이었다면 요즘에는 다양한 플랫폼,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이 친교 모임이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어요. 예를 들면은 당근마켓, 디스코드 혹은 소모임 뭐 이런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친구들을 많이 만나시는 것 같아요. 당근마켓에도 보면은 뭐 같이 배드민턴 칠 사람, 맞아요. 같이 달리기 할 사람, 독서 모임 할 사람 이런 모임들 만드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그 플랫폼이 소셜라이징의 기반이 되고 있고요.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태그니티라는 트렌드를 발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관심사 중심, 같은 해시태그를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. 네, 예전에는 동네
동네 친구가 동네에서 만나서 친구가 되는데 요즘에는 플랫폼에서 만나서 그게 다시 동네 친구가 맞아요. 되는 네, 그런 맞아요. 네, 순서가 또 바뀐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.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? 네, 요즘 이 젊은 세대의 친구 관계가 동창이나 동갑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복잡해지는 거는 이 졸업 후에 진로가 다양해지기도 하고요. 또 무엇보다 이 라이프 사이클이 좀 다양해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.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결혼도 늦게 한 편이고 좀 출산도 늦게 한 편이거든요. 그래서 제 친구들은 이미 초등학생 학부모거나 이런 네네.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그 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랑 만나면 관심사가 좀 다른 거예요. 네. 근데 오히려 저랑 비슷한 나이대의 아기를 키우고 있는 저보다 나이는 한참 어리지만 그런 엄마들이랑 만났을 때 좀 공통의 관심사가 생기는 거죠. 네네. 또 요즘 뭐 이렇게 결혼을 하는 시기도 각자 다양하고 출산을 하는 시기도 다양하고 또 뭐 하는 업무나 직종 이런 것도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오히려 같은 관심사로 이 커뮤니티가 형성이 됐을 때 좀 더 끈끈한 친구가 되고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관계 맺기의 변화는 이제 결국 이 플랫폼 비즈니스들, 특히 이제 2030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브랜드나 회사에게는 이 커뮤니티에 집중해야 된다. 좀 이런 어떤 시사점을 주지 않나 싶어요. 그래서 기업들이 2030 여성들의 관계 맺기의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사실 이 친구라는 단어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의 인간관계, 이런 생활이 변하고 또 비즈니스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. 네, 또 굉장히 좋은 이야기 오늘 나눠주신 최재 박사님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